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7문제. 건축법도 7문제, 주택법도 7문제. 네, 건축법, 주택법, 요즘 공법이 많이 어렵게 나오지만 열심히 하면 4개씩은 다 맞출 수 있어요. 4개는 맞겠다. 자, 주택법에서 그 중에서도 시험에서 꼭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 용어입니다. 용어는 시험에 2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럼 2문제 나오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있는 주택법상의 용어장에 한 번도 빠지진 않겠죠. 근데 나오면 꼭 맞춰야 돼요. 2문제 맞춰야 돼. 7개 중에 2문제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자,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이 뭐예요? 집. 예. 좀 해놓고 좀 뻘쭘스럽죠? 자, 집은 맞긴 맞는데 뭔가 좀 틀렸다는 그런 느낌. 자, 주택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거 건축물,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건축물의 전부 일부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그래서 부속 토지도 주택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속된 토지도 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대.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것은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도 배우고 공동주택이라는 용도도 배웠죠. 그럼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종류가 어떤 게 있었어요?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좁은 후에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분류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요 4개를 다 단독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 똑같아요. 다중, 다가구 뭐 이런 개념은 똑같으니까 건축법에 배웠던 내용. 자, 그럼 공동주택.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은 뭘 공동주택이라?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뭐 있었어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기숙사도 있었죠. 기숙사.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공간이나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간이나 주택은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왔어요. 세대 구분형. 근데 세대 구분형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목차 할게요. 자, 뒤에 국민주택부터 볼까요? 자, 뒷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시험에 이 국민주택도 너무 잘 나옵니다. 용어에서. 그래서 국민주택이 뭐냐? 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 박스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자, 첫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란 개념들 잘 하셔야 돼. 그 주택이 뭐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렇게 지어지면 국민주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공공사업주체. 그 4명을 공공사업주체라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4명이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이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얼마가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85가 국민주택 규모고 60이 소형이고 그래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다. 좀 이따 이제 국민주택 규모 다시 정리할까요? 그러면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85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지면 그게 국민주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이에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게 분양이든 임대이든 공공이든 단독이든 그거 따지지 않는다고 써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그러면 질문. 현대가 즉 민간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인가요?
85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면 예, 평수로 한 사람이 25.7평이고 분양 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분양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하고 예, 공용 부분까지 합쳐서 분양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평 분양받았다 할 때는 분양 면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분양 면적으로 하면 이게 25.7평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분양 면적으로 얘기하면 공용 부분까지 해서 하는 몇 평 정도 돼요? 뭐 32평이나 30평이나 이런 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나 30평, 32평 이거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요걸 기준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한다. 주택법 면적 나오면 무조건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 공용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은 뭐 복도라든 계단이나 현관이나 아파트 그런 게 다 공용 부분이고 여러분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기가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잖아요. 자,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한다. 85제곱미터 이하. 자, 그런데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 어떻게 지으면 현대나 삼성이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거나 또는 공공사업 주체가 아니라도 현대나 삼성이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뭐가 된다고요? 국민주택이다. 현대가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그게 국민주택이 돼.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지으면 국민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국민주택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국민주택 규모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냐? 자, 원칙은 예,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당 예,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호, 공동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세대라는 개념을 쓰죠.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요.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요 부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85인데 어디서는 100이라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시구는 다 국민주택 규모는 다 85라는 이야기예요. 수도권의 읍면지역도 85입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그리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쉽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라네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100제곱미터 이하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읍면이 수도권 안에 있으면 85고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85예요.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다.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반대말이 뭐예요?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뭘 한다고요? 민영주택. 쉽게 현대나 삼성이 지돈으로 아파트 지으면 이게 민영주택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런 부분들 꼭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주택에 대한 개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주택법에서 뭔 주택의 종류도 겁나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물어보면 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내용은 없는데 이게 용어가 있어요. 예, 건강 친환경주택, 장수명 주택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럼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답 찾을 겁니까? 자, 그래서 예, 뒤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용어만 정리하세요. 여기는 예, 우리 기본서에 63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임대주택 등 나왔죠? 나왔죠? 639페이지에 개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 분양.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반값 아파트.
선거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반값 아파트 하잖아요. 이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시행자가 갖고, 현대가 갖고, 현대가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여러분이 뭐만 분양받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주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토지 가격은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비만 분양가격이 산정되니까 주택만 분양받으니까 싼 가격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을 받은 여러분은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토지 임대후 분양주택이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건축물이 복리시설은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 이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용어 여기에 대한 개념 없는데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냐 건강 친화형이냐 장수명 주택이냐 뭔 주택의 종류도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데 용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용어만 기억하셔야 돼요. 에너지 전략형이다 뭐로 나오겠어요? 에너지 나오면 에너지 전략이고. 그죠? 그러면 건강 친화형 주택이면 뭐 나와야 돼요? 건강하고 그러면 되지 뭘. 장수명 주택이면 뭐 나와야 돼요? 오랫동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잡아서 요건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에너지 나오면 에너지고 그리고 건강 나오면 건강이고 장수 보면 장수가 오래 사는 거 장수잖아요. 오랫동안 이러면 장수고 그래서 그런 개념만 잡아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용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택 용어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대한 정의가 틀린 것은 1번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다. 맞아요? 우리 여기서는 공간을 안 연다고 그랬죠? 주택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공동주택이란 건축물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전부 또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공용 부분도 있고 주거 전용 부분도 있는 주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어우 기숙사 아니에요? 네. 열심히 들었네. 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맞고. 민영주택은 뭘 민영주택이란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장으로 가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법이니까 주택이 많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근데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 집에 누구도 산다고요. 101호에. 여기 101동. 여기가 주택단지인데 101동, 101호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만 살아요? 아니면 다른 집도 들어 살아요? 다른 집도 들어 사는데. 근데 같이 살아요? 아니면 세대 나눠서 살아요? 나눠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이게 한 지붕 두 가구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지붕 두 가구가 있는데 두 가구 세 가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와 그리고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 이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대 구분형을 현대가 세대 구분형을 신축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시고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요 기준을 잘 보셔야 돼. 자, 먼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맨 위에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63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자, 우리 101호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들어와서 사는데 세대별로 구분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분 수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101호에 여기에 여러분도 살지만 다른 집도 들어와 사는데 여기는 주인은 한 명이에요. 구분 수요는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수요를 할 수 있는 주택이면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그냥 102호에 살지. 자, 구분 수요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구분 수요는 주인집은 한 명이고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분 수요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자, 보시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영의자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의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자, 그래서 그 박스에 요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세대 구분형을 신축할 때요. 자, 그러면 현대가 이 주택 단지에 왜 6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600세대 아파트 질 거예요. 아파트 600세대 질 거라는 얘기. 근데 일부를 세대 구분형으로 질 거라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가 101동, 여기가 102동, 여기가 뭐 103동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은 101호에 여러분 살지 말고 다른 집도 들어와 살게 만든 구조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는 어떻게 설치하라고? 세대 구분형을 만들 때는 자, 첫 번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기에다가 욕실도 설치해주고 부엌도 만들고 그리고 뭣도 만들어야 돼? 현관도 따로따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한 지붕 두 가구 이상이 살아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그래, 독립된 주거 가능해야 하니까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으면 독립된 주거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현관도 따로따로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을 지을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려면 요 경계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없으면 뭐 독립 주거가 안 되잖아요. 이때 이 경계벽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경계벽을 만들 때는 통합이 가능한 거죠.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도록 이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해라.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해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6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일부를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전체 세대수의 세대 구분형 형태는 얼마를 초과하지 말아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는 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러면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런 세대 구분형 형태는 몇 세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00세대면 200세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400세대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3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이런 형태의 주거 전용 면적 합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의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래서 3분의 1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주거 전용 면적 합도, 세대 구분형 주거 전용 면적 합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여기서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기준을 둘까? 아니 전체를 600세대 어차피 만들면서 전체를 다 600세대를 세대 구분형 만들면 안 됩니까? 3분의 1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 규정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에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주택 보면 주택건설 기준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건설 또는 설치할 때 주택건설 기준은 여기 지금 두 집 들어와 살죠. 두 집 살지만 이 주택법에 한 주택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이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보고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101호에 지금 두 집 사는 거잖아요.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의 세대로 봐서 주차장도 만들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설치됩니다라는 얘기. 그러면 세대 구분형 형태를 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이게 전체가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무슨 문제 발생하겠어요? 자, 여기가 두 집 들어와 살고 있는데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101호로 한 세대로 보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날까요? 두 집 사는데 주차 대수는 한 세대로 봐서 하나로만 설치를 하게 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차 들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웃자고 한 건데 안 웃네요. 썰려고 했나요? 자, 그래서 이 주차 대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요 규정을 해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 기준을 할 때 그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면 틀린 문장이에요. 맨 밑에. 그래서 요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주거 조면적 합도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정리를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새 기존 주택이 이제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있죠. 자, 이게 이제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되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재 이 지역에 600세대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지금 600세대 아파트가 있어. 여기 이제 101호, 101동, 101호에 있어. 101동, 101호. 근데 기존 주택은 이미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은 자녀들 분가도 많이 하고 뭐 넓은 평수에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존 주택도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 말 그대로 세대 구분형이니까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만들어야겠죠? 기존 주택은 101호에 두 집 만들려면 이때는 독립된 주거 하나도 여기도 단지 이것처럼 욕실, 부엌, 현관 설치돼야겠죠? 별도의 욕실, 부엌, 그리고 구분 출입문. 구분 출입문이라는 게 현관이잖아요.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설치를 해야 돼요.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이 만들어질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자, 여기는 신축될 때는 여기가 주거 조면적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둥을 경계를 만들어서 한 지붕에 세 집 들을 수도 있고 두 집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존 주택은 이미 주택 여기 600세대 만들어서 주차장,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 만들어질 때는 더 엄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는 여기는 기존 세대 수를 포함해서 여기는 2세대 이하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한 지붕 두 가구예요. 여기와 뭐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두 집이 세 집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기존 세대 수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라고요? 2세대 이하. 2세대 이하입니다. 2세대 이하입니다. 한 지붕 두 가구예요. 이 세대 구분형이 많이 설치가 돼서 여기 기존에 있는 입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600세대 만들 때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설치됐을 텐데 이제 세대 구분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그리고 또 이 세대 구분형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지려면 이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서 안 돼? 10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럼 600세대면 세대 구분형이 가능한 형태는 60세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플러스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 안 돼요. 이 요건이 같이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세대 운영 공동주택이 기존 주택이 설치될 때
아니면 새로 건설될 때, 신축될 때. 그래서 요 구분을, 요 부분은 한번 시험에 물어봤어요. 근데 요 부분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런 세대 구용 공동주택 이 부분들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한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확인해서 자, 안 나온 걸 이제 봐야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라는 말은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된다 이 말이죠. 자, 설치할 때 예, 설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맞아요? 예, 맞죠. 기존 주택은 정확히 한 지붕 두 가구로 했죠. 그 다음에 2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맞습니까? 자, 그럼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10분의 1과 해당 동 세대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구조, 화재, 소방 등 피난 안전기준 충족 당연한 것이고. 자, 그 다음 5번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수혜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구분 수혜해요, 안 해? 예, 구분 수혜는 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그랬죠? 세대 구분형 구분 수혜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랬잖아요. 답은 몇 번요? 5번이 답이다. 자, 이래 보시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오른쪽 633페이지. 자, 준주택 있죠? 오른쪽에 준주택. 준주택부터 정리할까요? 준주택. 주택법상 633페이지. 준주택 4번.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을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준주택. 주택은 아니에요.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면 준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준주택의 종류 4가지만 기억합니다. 뭡니까? 준주택이란 4개. 준주택은 오노다기. 준주택은 오노다기. 예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미국 반치광이 있었잖아요. 오노. 우리 겁나 싫었죠 그때. 자, 예, 있었으면 이렇게 막 죽으라고 폈을 거예요. 다기. 오피스텔. 우리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뭐예요? 업무시설이잖아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주택법에서는 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에서 뭐예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이 아니고 노유자 시설. 실버타운이 있죠? 이건 주택 아니에요. 노유자 시설이지. 그지만 이 노유자 시설이지만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했죠? 근데요, 우리 건축법에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을 뭘로 분류했어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어요. 이종근생. 이건 건축법에서 그렇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인 다중생활시설이든 모두 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종근생이든 숙박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다 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는 아까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안 봤잖아요. 공동주택 보지 않았죠. 그러나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이것도 준주택이에요.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 오노다기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 기 바랍니다. 오노다기 정리하시고 자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